지난번 수업했던 내용들을 다시 리뷰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수업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워크스페이스가 고정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내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 창들을 움직여서 편한 대로 바꿀 수 있고요. 때론 이런 정보들을 오른쪽 줄 3개 있는 석삼자를 누르면 패널 닫기, 클로즈 패널을 통해서 지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하다 보면 내가 다시 예전에 썼던 것을 불러오고 싶은데 그걸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가시냐면 제일 오른쪽 상단에 3가지 있는 것 중에 제일 왼쪽 편에 있는 이 네모 박스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워크스페이스의 다양한 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밑에 보시면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 Reset to Saved Layout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 원래 처음 저장되어 있던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혹시 화면이 사라지거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경우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뉴얼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위에 있는 패널 중에서는 이 소스 클립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미디어 브라우저, 라이브러리, 정보, 효과는 사용하고요. 마커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수업 때 사용할 창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요 위에 보시면 윈도우 창이 있고요. 눌러보시면 요 아래 내가 지금 아까 지웠었던 닫았던 패널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열려 있는 것들이고요. 체크가 안 된 것들은 방금 전에 지워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불러올 텐데요. 어떤 거냐면 기본 그래픽, Essential Graphics 이걸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불러오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활성화가 됩니다. 이 창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창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타이틀, 제목을 마우스 왼쪽으로 누르시고요. 누르신 상태에서 이동하셔서 자, 이 파란 색깔 박스가 여러 가지로 바뀌시죠? 그 중에 이 타이틀 있는 쪽에 갖다 놓으시면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이동해 오게 됩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3가지도요. 선택하셔서 꾹 누른 다음에 이동하면 위치를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내 원하는 대로 변경시켜서 내가 작업하기 수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타임라인을 좀 더 길게 보는 것을 선호해서 타임라인을 좀 더 길게 놔두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을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세팅이 됐다면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자, 동일하게 오른쪽 위에 여기 이 박스를 누르시고 작업 영역을 누르신 다음에 제일 밑으로 오시면 새 작업 영역으로 저장 Save as a new workspace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눌러보시면 제가 이름을 하나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을 저는 제 이름으로 김상래 목사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름을 하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다시 작업 영역을 보다 보면 여기 김상래 목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금 편집해 놓은 워크스페이스로 오게 됩니다. 다른 곳에 갔다가 작업하다가 오더라도 자, 예를 들어 기본에 가볼까요?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가 다시 내가 설정한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하다가 뭔가 없어졌다, 찾아야 된다 하신다면 창에 가셔서 찾으실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작업 영역 여기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거. 되돌릴 때는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 Reset to Saved Layout 이것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 진행했던 것은 화면 전환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수업했던 자료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 클릭하시고 지난주 2주차에 드렸던 자료 화면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기.
그리고 지금 타임라인에 시퀀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죠? 자, 시퀀스 만드는 방법 제일 위에 가셔서 파일, 새로 만들기, 시퀀스 여기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단축키로는 커맨드 N,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N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새 시퀀스 창이 뜨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밑에 지난주에 수업 때 저희가 사용자 정의로 커스터마에 만들어놨던 1080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타임라인과 그리고 미리 보기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파일을 타임라인에 불러와 볼까요? 지난주에 했던 자료를 왼쪽으로 마우스 클릭하시고 꾹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로 이동하시면 자료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 전환을 할 것인데요. 화면 전환이라는 것은 먼저 앞에 있던 영상 A라는 영상에서 뒤에 있는 B라는 영상으로 화면을 바꿀 때에 어떤 효과를 줄 건가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있는 영상, 제가 드렸던 영상을 보게 된다면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 앞에 있던 화면에서 다음 화면 넘어갈 때 그냥 바로 탁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아니면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고요. 자, 다음 부분 잡아서 컨트롤 K 기억하시죠? 커맨드 K. 자, 가운데 있는 것은 클립을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자, 이 가운데가 벌어져 있는데요. 붙이는 방법은 가운데를 누르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가운데로 딱 달라붙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붙이는 방법이 있었죠? 자, 뒤로 돌리고요. 이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쭉 당겨서 앞에 갖다 놓으시면 딱 마그네틱이 활성되어 있다면 달라붙게 됩니다. 자, 마그네틱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파란 색깔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그것이 작동될 겁니다. 자, 일단 볼까요? 앞에, 뒤에 아무 효과 없이 바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곳에 효과를 넣을 텐데요. 효과를 찾는 방법은 왼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왼쪽 창 오시면 효과, 이펙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신 다음에 하단으로 오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크게는 오디오 효과, 그리고 밑에는 비디오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전환을 할 거니까요. 밑에 있는 비디오 트랜지션에 들어가셔서 제일 위에 있는 디졸브 누르시고요. 자, 파란 색깔로 아마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교차 디졸브, 크로스 디졸브를 사용할 겁니다. 자, 적용하는 방법은 이 효과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시고 누르신 상태에서 타임라인을 이동해서 두 개 클립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앞에 A 영상에서 B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예, 자, 점점 부드럽게 이 효과들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효과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늘리시기 위해서는 클립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곳이든지 괜찮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쭉 늘리면 늘어나고요. 다시 쭉 줄이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늘려보겠습니다. 늘리면 이렇게 효과가 점점점 더 천천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빨리 한다면 더 빨리 이게 확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효과들이 사실 있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와보시면 비디오 전에 제가 디졸브를 봤었고요. 디졸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밑에 몰입형 비디오 이런 내용도 있네요.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그라디언트 지우기 하나 갖고 와서 적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클릭하시는 상태에서 원래 적용했던 것 그 위에다가 덮어 씌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원래 적용됐던 것을 선택하셔서 딜리트 키 삭제하신 다음에 새로운 것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에 두 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 플레이 해볼까요? 소리는 끄겠습니다. 플레이. 예. 효과가 뭔가 독특한 게 뭔가 들어갔네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한번 넣어보시길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렸던 것은 이 여러 가지 화면 전환 효과들, 비디오 트랜지션은 가능하면 통일감 있게 한 영상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트랜지션을 쓰는 이유는 이 영상에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인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상 뒤에 있는 사진들이나 영상, 동영상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만 효과를 써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진행해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자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자막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참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영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교회 본당, 그리고 앞마당, 실내 로비 모양이고요. 예, 빅토리아 파크 쪽 입구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단풍 든 토론토 영락교의 모습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 원하냐면 자막들이었습니다. 예, 자막을 한번 다시 봐볼까요? 자, 처음에 보면 예, 이렇게 본당이라는 글씨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예, 앞마당, 뭐 로비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계속 끊임없이 자막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토론토 영락교회라는 글씨가 하나하나 들어와서 마무리되는 이 영상입니다. 이렇게 영상에는 자막을 통해서 영상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을 더 극대화해서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가져와 볼까요? 프로젝트 패널 오셔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은 지우고요. 자, 새로운 내용들, 요번에 드라이브에 올려드렸었던 3주차 강의 자료 내용 중에 3주차 자료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오기. 자, 영상이 가져왔고요. 자, 영상을 타임라인에 드래그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방금 전에 봤던 영상인데, 영상은 있지만 자막은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부분에다가 본당이라는 글씨가 우측 하단에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왼쪽에 오시면 요 문자 도구 타입 툴 T자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면 파란 색깔로 활성화되고요. 자, 마우스를 오른쪽 화면으로 가져오시면 이제 커서가 텍스트를 적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냥 적는 게 아니고요. 한번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빨간 색깔 창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다가 글씨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본당이라는 글씨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글씨를 적었는데요. 글씨 사이즈와 형태, 폰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효과 컨트롤 오시면 여기 밑에 텍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누르시면 하단에 여러가지 이 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 도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폰트입니다. 다양한 폰트를 제공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폰트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 폰트 여러가지 샘플로 드리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후에 여러가지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두꺼운 걸 한번 해볼까요? 예, 본당이라는 글씨를 바꿨고요. 이 밑에서 글씨 사이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를 좀 더 편하게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 텍스트를 한번 누르신 상태로 오른쪽에 오시면 점점점이 생겼죠? 지난번 이미지나 영상을 사이즈를 조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점을 잡으신 다음에 이동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걸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바꿀 수 있겠죠? 밑에 보시면 색깔 7을 누르시면 색깔을 더블 클릭하시고 지금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로 내가 원하신 색깔을 픽할 수 있으시고요. 다른 색깔 톤을 원하신다 그러면 다른 색깔을 바꾸셔서 확인 누르면 그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색깔을 바꿀 때 화면 안에 있는 다른 내용들을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스포이드 모양이 있습니다. 자, 스포이드 모양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파란 색깔로 활성화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끌고 오셔서 화면에 있는 다른 색깔들을 원하시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자, 붉은 색깔이 많으니까 한번 잡아볼까요? 이걸 딱 누르면 내가 스포이드로 잡은 색깔이 그대로 칠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글씨에다가 테두리, 선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칠 바로 밑에 보면 스트로크 있습니다. 스트로크 활성화시키면요. 예, 기본적으로 하얀 색깔 선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좀 더 튀는 색깔로, 예, 파란 색깔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두께가 너무 얇은데요.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기 옆에 보시면 숫자 1이 되어 있습니다. 선폭, 스트로크 위스인데요. 이거를 잡으시고 오른쪽으로 늘리면 두꺼워지고요. 왼쪽으로 하면 얇아지게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한 10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이 텍스트는요, 뒤에 있는 라인은요, 한 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옆에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시면 스트로크가 하나 더 생깁니다. 스트로크를 색깔을 이번엔 또 바꿔볼까요? 확연하게 볼 수 있게 이번엔 좀 노란색 계열을 잡으셔서 확인 누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께를 한 10 정도로 늘려주겠습니다. 자, 글씨가 두 개의 라인이 생긴 걸 볼 수 있으시죠? 이처럼 색깔을 빼거나 더하거나 라인을 여러 개 더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글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글씨 뒤에 바탕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선 밑에 오시면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자, 활성화 시켜볼까요? 활성화 시키시면 기본적으로 회색깔이 들어와져 있고요. 약간 불투명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도와 크기와 또 테두리입니다. 자, 첫 번째 불투명도를 올려주시면 색깔이 뒤에가 비치지 않도록 백이 되는 거고요. 0으로 되면 될수록 투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저희는 한 90 정도 놔두고요. 자, 글씨에 너무 지금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요. 이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볼 수 있고요. 자, 끝에가 지금은 각져 있는 형태인데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동그랗게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키워서 해볼까요? 라인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셔서 이동하셔서 놔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요, 어두운 영역이라고 해서 섀도우, 그림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자도 한번 넣어볼까요? 예,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진 않지만, 예, 이 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본다면, 이 어두운 영역이 섀도우가 잘 확연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툴을 다 배우는 거니까요. 배경도 넣어보고 어두운 영역도 넣어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위치가 너무 위에 있어서 밑으로 이동하기 원하는데요. 자, 색깔을 이렇게 잡아서 내려놓고요. 요 밑에 쪽으로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지금은 저희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화려하게 만든 거고요. 나중에 영상을 만들 때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뭐 선도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영상에 본다면 하얀 색깔 글씨로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즈 조금 줄여져서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전체를 보다 보면 이거를 어디다 붙여놓는 게 안전할까 고민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안전 라인 세이프 존을 프리미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보호 여백 세이프 마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신다면 오른쪽에 가셔서 플러스 단추 편집기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요 보호 영역 세이프 마진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선택하시고 누르신 상태에서 바깥으로 끌어오셔서 내려놓으시면 생길 겁니다. 자, 확인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이렇게 하얀 색깔 선이 두 개가 생깁니다. 안전선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 하단이나 아니면 좀 더 안쪽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안쪽으로 넣어서 여러 가지 워터마크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넣게 된다면 다른 어떤 디바이스에서 보더라도 가려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세이프 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하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 하단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이 보호 영역을 계속 켜놓으셔도 괜찮고요. 필요 없다 하시면 끄셔도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켜놓고 영상을 출력하셔도 이거는 영상에서 출력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작업할 때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본당을 집어넣고요. 자,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본당 모습이 쭉 나오다가 잔디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여기 잔디밭으로 넘어가는 요 프레임을 딱 잡았고요. 여기서 이 본당이라는 글씨가 끝까지 올 수 있도록 늘려주시면 이 역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본당이라는 글씨가 나오고요. 넘어가는 순간 글씨가 사라졌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 글씨를 넣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왼쪽에 오시면 요 텍스트 타입 툴을 이용해서 선택하셔서 화면에 누르시고 또 쓰실 수 있습니다. 앞마당. 예. 그리고 항상 이 선택 도구 툴을 셀렉션 툴을 눌러 주셔야지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누르시고 나서 또 이동해서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세이프 버전이 필요하시면 키시고 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했던 것과 뒤에 있던 것이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겠죠. 이걸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클립을 복사해 와서 글씨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클립을 만들었던 것을 다시 선택하시고 딜리트 지워보고요. 앞에 있던 클립을요, 컨트롤 C, 코맨드 C죠.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 컨트롤 V, 커맨드 V를 하시면 앞에 있던 것이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됩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위치에 와 있죠. 자,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클립을 선택하시고 자, 타입 툴 누르신 다음에 화면에 오셔서 이 글씨를 누르신다면 글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 마당 이렇게 넣고요. 셀렉션 툴로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근데 글씨가 옆으로 넘어갔네요. 정확하게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글씨를 이동하시면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셔서 딱 놔두시면 앞에 본당 위치와 앞마당 위치가 정확하게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것도 마찬가지겠죠? 앞에 것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제다가 컨트롤 V 붙여넣으시며 글씨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글씨를 넣을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아까 화면 전환 했던 것처럼 글씨가 확 빨리 나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나오고 부드럽게 사라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효과 이펙트 창으로 가셔서요. 아까 사용했었던 디졸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비디오 전환, 비디오 트랜지션에 있는 디졸브에 교차 디졸브, 크로스 디졸브를 선택하시고요. 자, 마우스로 꾹 누르신 상태에서 넘어오시고 앞부분에다가 적용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볼까요? 글씨가 이제 부드럽게 점점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글씨가 처음에 확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세요.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놔주신 다음에 늘리시면 늘어나고 짧게 하면 짧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한 시간만큼 이게 켜지고 싶다 하신다면 이 선택했던 효과를 더블 클릭하시면 전환 시간 설정이라는 Set Transition Duration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1초 11프레임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한번 2초로 바꿔볼까요? 2초 00프레임 확인하면 이 밑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2초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글씨가 끝나는데도 마찬가지겠죠?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왼쪽 디졸브를 선택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이 영상 끝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글씨도 마지막에 부드럽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거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도 이대로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걸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인디케이터 이동하셔서 컨트롤 V 누르신다면 효과가 들어있는 상태로 그대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텍스트만 바꾸고 동일한 내용들을 사용을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드렸던 자료 중에 모션 템플릿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샘플 영상을 보시면 글씨가 하나하나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봐볼까요? 토론토 영락교회. 이렇게 글씨가 하나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앞에 배웠던 방식대로 한다면 글씨를 하나하나씩 따로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씩 다
화면 전환 효과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봐볼까요? 글씨가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힘들기 때문에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드렸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션 자막 템플릿 18가지를 드렸습니다. 자, 다양한 글씨의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어디로 불러올 거냐면, 자, 패널 보시면 아까 창에서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스라는 것을 불러왔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시면 원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모션 그래픽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신다면 여기 편집으로 누르지 마시고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자, 이곳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프리미어에서 원래 제공하는 이런 내용들을요, 끌고 오면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것들입니다. 한번 끌어와 볼까요? 적용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왼쪽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설치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자, 플레이 해볼까요? 예, 약간 버벅거리면서 플레이가 잘 안 됩니다. 이처럼 이게 갖고 있는 지금 용량이 너무 크기도 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있어서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만 폰트만 쓰시겠다 하면 이런 것도 사용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렸던 자료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기본 그래픽에 또 사라졌죠. 여기 옆에 브라우저 찾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제가 드렸던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18가지를 그대로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해서 이 창에다가 던져 놓으시면 자동적으로 다 설치가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치가 하나씩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 지금 뭐 편집료 입 업슬라이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갖고 와볼까요? 자, 어떤 건지 플레이 해볼게요. 글씨가 하나씩, 예, 소리는 끄고요. 플레이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씩 글씨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바꿔야 되잖아요. 텍스트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올려놨던 클립을 선택하시면요, 왼쪽의 창이 바뀌게 됩니다. 혹시 이게 안 보이신다면 먼저 클립을 선택하시고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스에서 이제 여기 찾아보기가 아닌 편집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씨를 바꿀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자, 텍스트를 바꿔보겠습니다. 예, 토론토 영락교회 미디어 선교회 아카데미 누르고 빈 곳에 클릭하시면 다 바뀌었습니다. 아, 글씨가 너무 길어서 다 들어갈 수가 없네요. 글씨 사이즈도 바꿀 수 있겠죠? 이 밑에 보시면 사이즈를 딱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글씨가 이렇게 쫙 올라오게 됩니다. 예, 이런 다양한 템플릿들을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폰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기본 설정되어 있는 폰트에서 내가 원하는 폰트로 다른 것들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고, 예, 글씨 뭐 색상, 테두리 색상, 글씨 두께들, 테두리 두께들 다양하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또 적용해 볼까요? 야, 이거는 없애보고요. 다시 찾아보기 오시면 아까 넣었던 것들이 이렇게 쭉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자, 블러 텍스트를 한번 갖고 와 볼까요? 그대로 드래그해서 내려오면 적용됩니다. 자,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자, 이렇게 색깔이 부드럽게 하나씩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다 힘들게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글씨 바꾸는 것 동일합니다. 클립을 선택. 자, 왼쪽으로 오셔서 이 편집창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바꾸면 됩니다. 미디어 선교 아카데미, 그리고 빈 곳을 클릭하시면 글씨가 바뀝니다.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상도 바꿀 수 있고 테두리도 바꿀 수 있고 뭐 두께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뭐 종류, 글씨 사이즈도 다 그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치도 그대로 원하시는 곳에 선택하셔서 효과 컨트롤 가시면요, 모션을 선택하시고 위치를 원하시는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템플릿들을 드렸으니까요,
아까 효과에서 비디오 전환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했던 것처럼 기본 그래픽에 들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하시는 내용들을 나중에 쓸 수 있도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막 템플릿들은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모션 그래픽스라든지 프리미어 프로 텍스트라든지 쳐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내용들을 볼 수 있으십니다.